네, 상도중학교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앞 시간에 우리가 EBS 강의를 통해서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지금 2교시에는 우리 교과서를 통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교과서는 100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예, 교과서를 폈을 거라 믿고 선생님이랑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에 대해서 약간 정리를 하고 교과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이 부분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에 배우고 있는 함수란 x의 값 하나가 y 값 하나에 대응하는 것을 함수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x, y라는 순서쌍들을 점들로 좌표 평면에 나타내어서 그 점들의 집합을 우리는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함수에서 그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그 식을 보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함수의 모양, 즉 그래프가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지가 너무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진도를 나가기 전에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 정리를 한다면 처음 보는 어떤 함수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모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입니다. 1번 대응표로 나타내기, 2번 순서상, 3번 점 찍기, 4번 그 점들을 이어서 그래프로 나타내기. 이런 순서들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대응표. 대응표란 x의 값과 y 값을 조사하는 표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1차 함수, y는 2x-1이란 1차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x의 모든 값들을 우리가 조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뭐 이렇게 값들을 조사한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y의 값은 x의 값에다가 대입했을 때 나온 값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5, 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3 이렇게 대응표를 조사를 했다면 두 번째, 그 대응표에서 x랑 y 값을 짝짓는 거 이것이 순서쌍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1 항상 앞에 x의 값, 뒤에 y 값을 적도로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사한 대응표의 값을 순서쌍으로 나타내었고요. 이 순서쌍을 좌표 평면에 점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기억하고 있죠? 좌표 평면에서 가로축은 x축, 세로축은 y축, x축과 y축의 교점, 원점에 대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한번 찍어 볼게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마이너스 5. 두 번째 점,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3. 세 번째, 0일 때 마이너스 1. 네 번째, 1일 때 1. 마지막 다섯 번째, 2일 때 3. 만약에 x의 값들이 딱 이렇게 5개만 주어졌다면 그래프 역시 점 5개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x의 값이 모든 실수라고 한다면 점들도 무수히 많겠죠. 점들도 이 사이에 점들을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들이 될 것이며 이것을 이제 점을 찍은 다음에 마지막 단계 읽기 이어서 그래프로 그리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렇게 끝내는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만 끝내면 안 되죠. 중요한 건 모든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위에도 연장해야 되고 아래에도 연장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선생님 하나 더 강조를 하자면 이 함수식 지금 우리가 그린 그래프는
y는 2x-1이죠. 함수식까지 그려줘야 함수를 잘 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오늘 배우게 될 2차 함수를 그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는 1번은 대응표. 대응표를 먼저 x, y 값을 조사한 다음에 두 번째 그 값을 x, y인 순서상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좌표평면에서 점 찍은 다음에 x의 값이 모든 실수이므로 점들을 확장해서 한 다음에 이어서 그래프를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네 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모든 함수, 즉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될 3차 함수, 4차 함수 모두 다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서 본격적으로 교과서 100페이지 내용 들어갈게요. 네, 개념 얘기해 볼게요. 다음 표는 2차 함수 y는 x의 제곱. 네, 여기 한번 같이 동그라미 쳐볼까요? 네, 오늘 배운 2차 함수 y는 x의 제곱이란 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y의 값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표가 뭐죠? 네, 대응표. 좀 전에 그래프 그리는 순서가 1번 대응표. 그래서 1번 다음 빈칸을 알맞게 채우시오 했고 2번 그래프 그리는 순서 2번이 순서쌍. 그 다음에 3번 점 찍기. 4번 그림 그리기. 읽기. 그래프 그리기. 점들을 이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오늘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지금 x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비어 있는데요. x의 값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다음에 제곱하면 1, 마이너스 0.5를 제곱하니까 부가 플러스가 되면서 0.25. 네, 여기도 플러스 0.5의 제곱도 0.25, 1의 제곱 1. 네, 1.5의 제곱은 2.25, 2 제곱하면 4, 2.5를 제곱하면 6.25, 네, 3을 제곱하면 9. 이렇게 대응표를 완성을 했다면 이제 순서쌍을 좌표평면에 나타낼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연필 들고 쌤이랑 한번 같이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순서쌍 마이너스 3,9. 근데 여기다 이렇게 다 쓰면 좋겠지만 좀 이게 지루하고 힘들죠? 그래서 순서쌍을 생략하면서 바로 우리 점찍기로 한번 가볼게요. x의 값이 마이너스 3일 때 쭉 올라가 볼게요. 쭉 올라가서 y의 값이 9. 네. 두 번째, 마이너스 2.5 조사해도 되는데 쌤은 좀 이렇게 크게 가볼게요. 마이너스 2일 때 4. x의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쭉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y 값이 4. 그 다음에 x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y가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 다음에 0, 0. 0,0. 그 다음에 1,1.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 하는 거 기다리지 마시고 자기 책 보면서 2,4 찍으시고요. 3, 쭉 올라가서 3에서 올라가서 9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대표적인 값들만 이렇게 정수들만 찍었는데요. 그 사이에 있는 값 마이너스 2.5일 때 6.25 또 한번 찍어 볼게요. 마이너스 2.5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 마이너스 2.5가 있고 네, 선생님 6.25 어떻게 찍나요? 하는데 지금 여기 6이 있고요. 여기 7이 있는데요. 6과 7 사이가 하나, 둘, 셋, 넷. 눈금이 4개죠. 즉 눈금 하나가 0.25를 나타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25니까 마이너스 2.5일 때 쭉 올라가서 6.25, 6에서 네, 모는 종이 한 칸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죄송해요. 마이너스 1.5일 때 2.25 한번 찍어 볼게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마이너스 1.5가 있고 2.25, 2에서 한 칸만 올라가면 0.25 더한 거니까 2.25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일 때, 마이너스 0.5일 때 0.25를 한번 찍어 볼게요. 마이너스 0.5, 여기에 마이너스 0.5고 0.25 눈금 하나. 우리 친구들 이런 거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이 큼직큼직하게 정수 점들만 찍었는데 지금 그 사이에 있는 0.5 단위로 점들을 찍었더니 아까 처음에 찍은 정수 점들 사이에 점들이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0.5일 때 y값, 1.5일 때 또 y값을 찍다 보면 지금 왼쪽과 서로 대칭으로 찍히는구나. 이것도 느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5일 때 쭉 올라가서 6.25까지 찍었습니다. 네, 이렇게 조사한 대응표를 조사한 것들을 순서상으로 나타내면서 동시에 점까지 찍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단계 읽기죠. 실수 전체로 점들을 이렇게 나타냈다면 무수히 많은 점들이 점과 점 사이에 이렇게 찍힐 거예요. 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들을 선생님이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선생님 좀 그리는 펜이 미끄러워가지고 좀 부드럽지 않은데요. 이 친구들은 좀 매끄럽게 부드럽게 연결해 주세요. 네, 이런 모양이에요. 미안해요. 모양이 너무 좀 삐뚤삐뚤한데 이런 매끈한 모양이 될 것이고 선생님 여기서 좀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네, 이렇게 이 점에서 끝내면 안 되죠. 아까 강조했죠. 요 위의 값들도 존재하므로 이렇게 연장해 줘야 되고 좀 더 꼼꼼한 친구들 10까지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그린 그래프는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완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느끼는 점, 작년에 배웠던 1차 함수인 경우는 직선, 이렇게 선분들이 모여서 직선이 됐는데 지금 오늘 배운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여기가 곧은 선이 아닌 곡선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곡선이고 이 곡선이 봅시다. 이렇게 아래로 부드럽게 내려가다가 여기에서 다시 또 어떻게 부드럽게 올라가고 있죠. 네,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모양을 오늘부터 포물선이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포물선. 이 모양은 포물선이 되고 지금 선생님이 이런 걸 얘기했는데요. 내려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0에서 다시 올라가게 되죠. 네, 바뀌는 이 포인트 여기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꼭지점. 그래서 얘를 좌표로 나타낸다면 x의 값이 0일 때 y의 값이 0 해서 0,0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2차 함수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교과서 101쪽의 중간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친구들 중요한 부분은 밑줄 치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y는 x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첫 번째 원점을 지나고 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가 원점이죠.
꼭지점 0,0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블록한 곡선이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아래로 블록이라는 이 표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모양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아래로 블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Y축의 대칭이다 라고 했습니다. Y축. 그래서 지금 이 노란색 선이 Y축이죠. 이 Y축에 대해서 네, 여기 길이가 같다. 즉 이렇게 종이로 말하면 딱 접혀진다. 그래서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선대칭이라는 표현도 맞습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라고 했는데요. 지금 Y축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이 0보다 작은 부분, 오른쪽이 0보다 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X가 0보다 작을 때, 즉 Y축에서 왼쪽에 있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뭐 하죠? 내려가죠. 네, 감소하고 있습니다. X의 값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Y 값은 뭐 한다? 감소하죠. X가 증가하는데 Y는 감소.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 즉 오른쪽에서는 그래프가 지금 올라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즉 X가 마찬가지로 증가할 때 Y 값이 뭐 한다?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참고사항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2차 함수에서 x의 값의 범위는 수 전체, 실수 전체가 해당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 1번.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원점을 제외하고 x축보다 위쪽에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통 그래프가 x, y 순서상들의 좌표이고 지금 이 순서상에서 이 y가 어떤 값을 나타내죠? x제곱을 나타내죠. 그런데 우리는 뭐를 알고 있냐면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x제곱의 값은 얼마가 되죠? 항상 양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y의 좌표가 항상 어떻게 되겠죠? y 값이 0보다 크게 되겠죠. 즉 y 값이 0보다 크다는 것은 지금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x가 0일 때는 y 값이 0이니까 x가 0이 아닌 점, 즉 0,0 원점을 제외하고는 x축보다 어떻게 있겠죠? 위에 있다. 즉 y값이 0보다 크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과서 103쪽에 있는 문제 2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03쪽입니다. 문제 2번. 다음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좌표평면에 그리시오 했는데 1번 y는 3x의 제곱, 2번 y는 3분의 1 x의 제곱을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 그리는 순서 1번이 뭐였죠? 대응표. 암산할 수도 있겠지만 네, 오늘은 대응표 한번 조사해 볼게요. 위에는 x의 값, 아래는 y의 값을 쓰는데 첫 번째 y는 x의 제곱, 두 번째 y는 3x의 제곱, 세 번째 y는
3분의 1 x의 제곱의 값들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값을 조사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값들을 조사할 건데 이런 대표적인 값들을 조사할 때도 좀 센스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물론 뭐 선생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할래요. 뭐 이런 친구들 좋아요. 그런데 딱 보면서 이제 이런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뭘 느끼냐면 3분의 1을 해야 되는구나 했을 때 뭐 제곱한 값에다가 3분의 1을 해야 되고 했을 때 좀 센스 있게 x의 값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1, 3 대표적으로 이렇게 다섯 개의 값만 조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제곱하면 9 제곱한 값들 써봤고요. 네, 두 번째 3x의 제곱은 x제곱의 값의 몇 배죠? 네, 3배죠. 그러니까 9의 3배 하니까 27 3배 여기도 0 곱하기 3 여기 또 3배 해주면 3 여기가 27 임을 알 수가 있고요. 네, 3분의 1 x의 제곱은 여기서 여기 관계 갈 때 얼마죠? 곱하기 3분의 1이죠. 그래서 9의 3분의 1은 3. 네, 1의 3분의 1, 0의 3분의 1, 0. 여기 3분의 1 하니까 3분의 1, 여기 3분의 1 하니까 3. 해서 우선 대응표들을 우리가 조사를 했고요. 이 대응표들을 이제 점으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y는 x의 제곱 친절하게 그려줬습니다. 여기가 x의 값이 마이너스 3일 때 y의 값이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여기는 그려줬죠? 근데 우리의 대응표에서는 마이너스 2는 없어요.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1. 0일 때 1일 때 1. 우리는 2일 때 조사하진 않았죠? 네, 3일 때 얼마인 걸 알 수 있습니까? 9. 해서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했더니 네,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다. 까지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 y는 3x의 제곱의 그래프를 선생님은 이제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27, 마이너스 3, 27. x가 마이너스 3일 때 27. 너무 높아요. 어디, 뭐, 저 위에쯤? 네. 뭐 이쯤 있다? 마음속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x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3. 그 다음에 0일 때 0. 1일 때 3. 마찬가지로 3일 때 저기 위에 뭐 이쯤? 네,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에서 부드럽게 여기서부터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선생님 좀 이번에 좀 낫나요? 네, 이렇게 해서 y는 3x의 제곱 그릴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y는 3분의 1x의 제곱 해볼게요. 네, 요점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3입니다.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3. 마이너스 1일 때 3분의 1. 마이너스 1일 때 3분의 1. 여기가 1이니까 여기를 3분의 1 한 점. 여기라고 잡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0. 1일 때 또 1일 때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1일 때 3분의 1. 이제 3일 때 3. 3일 때 3. 해서 이 그래프는 또 부드럽게 연결하면 네,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는 3분의 1 x의 제곱.
그래서 이제 그래프는 다 그리긴 했는데요. 좀 우리 친구들이 비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비교를 할 수 있냐면 이 가운데 있는 검정색 그래프의 식은 y는 x의 제곱, 몇 x의 제곱이죠? 1x의 제곱이죠. 파란색은 3x의 제곱, 빨간색은 3분의 1x의 제곱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파란색 그래프가 가장 폭이 어떻다? 좁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3분의 1 x의 제곱의 그래프가 가장 폭이 어떻다? 넓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y는 3x의 제곱의 그래프가 얘 선생님 지금 그리고 있는 게가 누구죠? y축이죠. y축에 대해서 더 어떻다? 가깝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 개의 다 공통적인 거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에서 a의 값이 현재 다 1, 3, 3분의 1 양수일 때 그래프의 모양이 공통적으로 포물선이면서 어디로 블록하다? 아래로 블록하며 꼭지점 0,0을 지나간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A 값에 따라서 폭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 3번. 이번에는 y는 2x의 제곱, y는 2분의 1 x의 제곱을 이용하여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근데 선생님이 또 여기다 이제 대응표 그리고 하면 우리 친구들 조금 지칠 것 같아서요.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한테 y는 2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줬어요. 지금 y는 2x의 제곱이 더 폭이 좁은 이런 그래프였죠. 네, 지금 이 그래프에 대해서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지금 이 그래프는 y 값이 서로 부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x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2니까 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0일 때 0, 1일 때 얘가 1일 때 지금 y값이 2였죠? 얘는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한번 부드럽게 이어볼게요. 네. 요런 포물선이 나오고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의 제곱 그려볼게요. y는 2분의 1x의 제곱의 그래프를 이미 줬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그리자면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그리고 있는 애가 y는 2분의 1x의 제곱의 그래프인데요. 네. 같은 x에 대해서 y 값이 마이너스죠. 여기가 플러스 2였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가 플러스였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0. 여기가 플러스였으면 같은 x에 대해서 y 값이 마이너스. 플러스 2였으니 거기가 마이너스 2. 네. 그래서 이어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그래프를 선생님 조금 빠른 방법으로 그렸는데요. 어떤 거에 초점을 두고 그래프를 그렸냐면 주어진 그래프에 대해서 y값의 부호가 마이너스 아래에 있구나. 그래서 어떤 축에 대해서 그려놓고 나니까 뭘 느꼈냐면 지금 X축에 대해서 그래프가 서로 대칭이구나. 이 파란색과 이 파란색이 대칭이고 빨간색과 빨간색이 서로 어떻다? 대칭이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3번까지 푼 거를 통해서 정리를 하자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교과서를 한 장 넘겨볼게요.
교과서 105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우리가 오늘 배운 2차 함수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모양이 포물선. 네, 포물선 모양. 그러니까 이제 마치 뭐 공을 던졌을 때 모양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모양은 포물선이라고 하고 이런 포물선들이 지금 선대칭 도형인데요. 그 대칭이게 하는 얘를 축이라고 합니다. 대칭축. 그래서 축에 대해서 배웠고요. 꼭지점. 네,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 얘를 꼭지점. 그래서 오늘 배운 함수식들은 다 꼭지점이 뭐였죠? 원점 0,0이었다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리를 해보자면요. 네, 파란색 네모 박스에 있는 내용들을 잘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오늘 배운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는 y축을 축으로 하고 라고 했는데요. 봅시다. 이 y축에 대해서 지금 어떻죠? 네, 대칭인 거 우리 느낄 수 있나요? 네, 그러면서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 여기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 그 다음에 지금 a 값이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로 어떻게 아까 선생님이 꼭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아래로 블록이고 그 다음에 지금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0보다 작을 때는 지금 그래프가 이런 모양인데 얘는 위로 블록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가 양수이던 A가 음수이던 내린 결론 중에 뭐를 알 수 있었냐면 A의 값이 클수록이 아니라 뭐가 클수록?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ax의 제곱의 그래프는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 그래프 자체는 자기 혼자 자체는 어디에 대칭이죠? 스스로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a 값의 부호가 다른 하나는 양수이고 뭐 하나는 음수이고 해서 이렇게 둘의 절대값만 갖고 부호가 다른 경우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말했죠? x축에 대해서 대칭이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총정리하는 문제가 문제 4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4번은 우리 친구들이 같이 좀 별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문제 4번 같이 풀어볼게요. 다음 보기에 2차 함수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세요 했는데요. 먼저 1번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인 것은 했습니다.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로서 다 어떤 모양을 갖는다? 포물선이죠. 그런데 그런 포물선 중에서 지금 아래로 블록인 경우는 a 값이 양수인 것을 찾으면 되죠. 그래서 a 값이 양수인 애는 니은과 리을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그래프가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거. 언제 x축에 대해서 대칭이었냐면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ax의 제곱의 그래프가 즉 앞에 있는 a 값의 절대값은 같으면서 부호가 다른 애들끼리 x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 보니까 기역과 리을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4와 플러스 4 절대값은 같고 부호 다르죠? 니은과 디귿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런 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프의 폭이 가장 넓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A의 값이 클수록이 아니라 A의 어떤 값이었죠?
절대값. 절대값이 클수록 폭은 어떻게 된다? 반대로 좁아진다. 라고 했죠. 지금은 가장 넓은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절대값이 어떤 애를 찾으면 될까요? 절대값이 가장 작은 거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것. 그러면 기억의 절대값은 얼마죠? 4. 니은의 절대값은 3분의 1. 디귿의 절대값 2분의 3. 리을의 절대값은 4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가장 작은 절대값을 가진 애는 누구죠? 니은이죠. 그래서 답은 니은이 가장 폭이 넓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수학 역량 기르기를 정리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친구들은 오늘 개념을 잘 배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읽어볼게요. 2차 함수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세 학생의 대화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시오 라고 했는데요. 네, 지호란 학생이 그래프의 폭이 넓을수록 a 값이 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문장이 뭐였죠? a의 무슨 값? 절대값이 어떨수록? 클수록 폭이 좁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우리 지호가 말한 것이 옳게 대답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호를 바꿔야 될까요? 지호의 문장을. 네, 그래프의 폭이 넓을수록 A의 값이 아니라 A의 절대값이 크다, 작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작아.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은이 볼게요. A가 양수일 때, 네, 우리 2차 함수 중에서 양수일 때 이런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였죠? 그랬을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해. 항상 그런가요? 그렇진 않죠. a가 양수인 경우에도 지금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어떻게 됐었죠?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했죠. 그래서 뭐 이 친구 하은이 말이 맞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x가 0보다 클 때, 뭐 이렇게 어떤 한정적인 조건이 있대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증가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소윤이 거 한번 볼까요? 소윤이. y는 마이너스 ax의 제곱의 그래프와 네, 지금 주어진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ax 제곱, 네, a 값의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다른 경우 어디에 대칭이라고 했죠? y축이 아니라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용을 어설프게 기억하지 말고 핵심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